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전 투구의 이전 투구 좋습니다. 네. 이전 투구 두 번째 방송입니다. 자, 내란 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고발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오늘. 네, 전 목사가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입건한 상황인데 오늘 민주당에서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건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전광훈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뭐 전 목사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알려진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사랑제일교회 장위동에 저 알바기도 하고. 뭐라고 할까 창립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교회를 세우고 현재 이 기독교 또 이 종교인이긴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소유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상 사랑제일교회의 그 자산 부분이 이제 뭐 철거를 하고 그 지역에 재개발하면서 뭐 이거를 뭐 매각하는데 뭐 가격이 500억 이상 아니면 뭐 팔지 못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아실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사실상 전 목사의 뭐 소나기 수중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개신교 쪽에서 특히나 뭐 좀 알려져 있는 인물이긴 한데 상당히 그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은 뭐 자유주의 또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긴 근데 한데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는 궁금하네요. 그래서 뭐 현재 최근에도 서부지법 법원 사건의 배후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그런 막후에서 극우 기독교 세력과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어떤 행동에 지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정치적 활동도 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초대 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상임 고문을 하면서 정치적인 활동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울 시내 거리 곳곳을 다니보면은 자유통일당에서 내건 아주 극우적인 그런 내용을 그런 플랜카드가 현수막이 있죠.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그걸 내건 정당 상임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의 주인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막후에서 사실상 그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 그 전에 지금 현재에도 행사하고 있는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생각이 나는 게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청와대 시절에 그 옆에 효자동이죠. 그쪽 길에 쭉 그 몇 년간 거기서 저 시위하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 단체. 저는 잘 몰라요. 그래요. 전광훈 목사는 그 단체 맞아요.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활동을 했었고 지금 더탐사 노동자 위원장으로 이제 해직 그 투쟁을 하고 있는 권지현 기자. 예. 또 시민언론 뉴탐사에도 이제 개건 기자로서 취재도 하고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권지현 그렇죠. 기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또 극우 이런 세력의 이런 배우나 여러 가지 그 인물 관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장기간 탐사 취재를 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권지현 기자님을 예, 모셔가지고
또 정강훈 목사에 관해서 또 매우 잘 전문- 알고 네. 있을 테니까. 뭐 전공 기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깊숙이 취재 활동을 해왔습니다. 전공 기자라고 하면 표현 오해할 수 있으니까 탐사 기자, 네. 전공 기자라는 표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그쪽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도 또 엄청 괴롭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탐사 기자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기자, 전공 그래, 기자가 한번 좀 아니고요. 예, 모셔보도록 하죠. 탐사 기자. 네. 아, 근데 그럼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 얘기는 너무 앞서가시는데 질문들이 쭉 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이 경찰 수사-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부분이 될 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어, 결국 중요한 게 12.3 비상계엄 조치 그렇죠. 정강훈 목사가 어떤 역할을 해왔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음. 비상계엄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불법적으로 자행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 권한을 발동해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는데 이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데 이것을 부추긴 배후에 정강훈 목사가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아, 이 그래요? 의혹도 어. 건지영 기자가 탐사 보도한 내용들 지금 시민언론 누탐사에 자세하게 보도가 됐고 습배가 돼 있는데 그걸 보면은 지금 최소한 한 1년 또는 1년 그 이전부터 정강훈 목사 등 이쪽 세력들이 끊임없이 무슨 뭐 혁명 뭐 이런 국민혁명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현재의 그 비상계엄 조치의 그런 뭐 배경이랄까 이런 그 당위성을 그들 입장에서 형성해 오고 극우 진영들 극우 세력의 그런 그 행동을 부추겨 왔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제기가 됐는데 이건 비판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 팩트들까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자로 고발을 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 고발한 내용을 아까 조금 소개하다가 네. 얘기가 좀 넘어갔는데 그래서 조금 더 소개를 하면은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고발한 이유로 전 목사가 내란 선동 및 서울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폭동 수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센 표현이긴 하죠. 그래서 서부지법 앞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강제로라도 모시고 나야 한다 라면서 폭동을 교사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오늘 공식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수사가 시작되니까 경찰이 그 배후 부분에 대해서 그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고발하는 상황인데 시작되니까 그 서부지법에 폭동을 일으킨 그 피의자들이죠, 그죠?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애들과 대할 군번이냐, 자기가 선긋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책임전가, 발뺌, 모르쇠, 꼬리 자르기 뭐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오리발을 지금 내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보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법원에 가서 결국은 그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이게 보면 예전에 이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 이야기 상대를 빨갱이로 모는 예전에 이게 바로 빨갱이들이 했던 짓들이에요. 사실은 경찰서를 습격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력이 있죠. 우리 그 우리 한반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과거를 살펴보면은 일제 강점기 이후에 해방 전국과 그리고 남북 분단과 전쟁 그 속에서 많은 대립이 있었고 또 많은 그 학살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인권 유린 사건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상당 부분이 북한에 의해 저질러졌다라는 이런 뭐 의혹과 그런 실체적인 뭐 그 팩트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군사 독재 시절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하면서 북한과 이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뭐 자익이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민자운동 인사도 그렇고 탄압하는 빨갱이, 예, 빨갱이라는 것들을 수단으로, 동원해서 예, 민자 썼죠. 인사와 민자운동을 탄압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랬죠. 그런 역사가 지금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요. 지금 헌법재판소나 뭐 대통령 간접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뭐 구속영장 청구 뭐 이런 과정에서 진보 진영이나 촛불 시민들 그리고 그 키세스 시대 아시죠? 그 은박지 이렇게 투기싼 모습이 키세스 같이 했다가 이름 붙었는데 쪼꼬랬고, 예. 이분들이 키스 거기서 쪼꼬렛. 집회를 하고 있으면 거기 지나가면서 그 앞에 야 이 빨갱이들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빨갱이들 어휴 이 중국인들 뭐 하고 있어 어휴 야 북으로 가 평양으로 가 하면서 막 가진 욕설을 다 퍼붓고 지나가요. 그들이 꼭 하는 얘기가 빨갱이 그 멀쩡한 시민들을 빨갱이로 매도를 하고 둔갑을 시키고. 지금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빨갱이가 어딨어요. 답답한 소리들 하고 그리고 있어. 거기 장난해? 멀쩡히 집회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중국인이라고 모독을 하고 참, 조작을 하고 아니, 이게요 가짜 허위 뉴스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바로 현장에서 버젓이 전파를 하고 다녀요. 이들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 그 집회 현장에 정강훈 목사와 그들의 추종 세력이 올라가서 선동을 하고 발언을 한 거예요. 제가 직접 취재하면서 확인했습니다. 네? 아니 난 참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앞세워 가면서 그 자기 입속들 챙기는 분들을 보면 참 종교는 제가 봤을 때 앞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종교를 앞세우는 거는 문제는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들. 자기 이익도 추구할 수 있죠. 솔직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까지도? 네. 문제는요. 종교를 앞세우고 하는 그 과정에 뒤로 자기 입속을 챙기면서도 불법과 위법과 이런 것들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요. 목사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바빠서 하느님이 바빠서 직접 못 하니까 너희들이 좀 이렇게 베풀어라 라고 해서 대신 그 심어놓은 게 바로 그 목사고 글쎄요, 우리가 목회자인데 대한민국에서요 얘기하지 말라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종교 또 종교거든요. 정치 그리고 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종교 자체는 이거 종교는 매우 거룩하고 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현생에서 갖고 있는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들을 함께 나누고 또 종교와 또 이렇게 성스러운 인물들에게 의지하고 구원과 기도를 통해서 그 또 일종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자, 그거 자체는 근데 좋은 건데 문제는 정강훈 같은 목사님들이 일부 목사가 바로 성직자를 겉으로 표명하면서 뒤로는 만약에 여러 가지 불법과 탈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한 것들을 관계 당국이 처벌하지 않고 정치권과 유착되어 왔다라면 문제인 거죠. 참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요즘 뭐 주변에 자꾸 소환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광훈 목사 그 첫째 아들 사망과 그 암매장 사건이 요즘 소환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검색 사이트에서요. 예. 정광훈 목사 첫째 아들 검색을 하면 바로 쭉 뜹니다. 이게 불과 어제 그제 사이에서 이제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보도된 게 아니에요. 첫 보도는 사실상의 첫 보도라 할 수 있는 부분은 2023년 네 바로 우리가 얘기한 권지연 기자가 정광훈 목사와 아주 장시간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시민언론 덧탐사 시절에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라이브 방송으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 얘기가 튀어나온 거죠. 정광훈 목사가 스스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튀어나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이제 첫째 부인이신가요? 하여튼 그
뭐 그것까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첫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 태어난 지 한 2개월밖에 안 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당시에 네,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부인과 목회 관련해서 아마 목회 활동을 그만두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언쟁이 붙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전 목사 얘기 따르면 기도를 했는데 자기 입이 이렇게 말이 안 듣더라라는 얘기가 뭐 이렇게 말이 안 났다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가 듣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의 뭐 목숨을 뭐 거두어 주십시오. 뭐 하나님 이런 식의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뭐 쭉 늘어져 가지고 병원에 업고 갔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병원에서 왜 죽은 아이를 업고 왔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한 거죠. 정강 목사를 당시에 소환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죽은 아이 그럼 왜 죽었는가 이거 원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경찰에서는 타살 혐의. 그러니까 타살이라는 거는 가장 큰 혐의자가 당시 아마 정강훈 목사 본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전속이네 전속살해. 그렇죠. 조사를 했는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죽은 아이를 출생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죽은 아이를 야산에 안매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매장하도록 한 코치를 해준 사람이 뭐 교회 집사인 그 경찰관이었다나요. 이 경찰관이 그런 안매장하라는 코칭도 해주고 또 경찰 수사가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큰 뒤탈 없이 마무리되게끔 뭐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들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가 그 당시에 권지영 기자와의 인터뷰 속에서 터져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조금 지났는데 또 얼마 전에 권지영 기자가 법원에서 정강훈 목사가 이제 재판받고 기소된 사건이 있나 봐요. 그래서 법원에 간 거를 권지영 기자가 또 서울중앙지법에 가서 중앙지법인지 고법에 가서 취재를 한 거예요. 법정에서 너는 전 목사를 만나가지고 서부지법 사건인가 최근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전 목사가 또 불수 이런 거 갑툭튀라고 하잖아요. 갑툭튀로 내 아들 그 죽은 그 아들 얘기를 검찰에 너가 고발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 기자는 검찰이 고발한 사실이 없으니까 아니 그거 제가 왜 고발해요? 검찰에서 수사를 했나 보죠? 하고 있나 보죠? 하니까 전 목사가 또 말을 얼버무리면서 서둘러서 현장을 피해서 또 빠져나가고 전 목사 추종 세력들이 또 주변에 또 누군가 또 네. 들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추종 세력들이 권지영 기자한테 또 위협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뉴탐사 보도를 카피한 또 다른 이제 뭐 다른 유튜브가 그 카피한 유튜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쇼츠로 만들어가 올린 거예요. 며칠 전에 올려놓으니까 이게 또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확산이 된 거예요. 확산이 되면서 이게 검색이 되니까 기자들이 이걸 보고 또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게 소환이 된 거죠. 다시. 그런 내용이었군요. 1년 반 전에 그 단독 인터뷰한 내용. 그러고 나서 일단은 뭐 넘어갔다는 거는 이게 옛날 일이고 전 목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30년이 지났고 30년 전이었고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는 설령 내 죽은 아들을 사체 유기를 했다 하더라도 야산에 묻었다 하더라도 이건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체 유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니까 이제 파문이 다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를 뭐 쉽게 말해가지고 뭐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뭐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유감을 표한다라는 그런 식의 입장을 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의문이 든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어요. 자, 사체 유기를 해서 안매장했다라는 거는 정강훈 목사가 스스로 밝힌 내용이에요. 이건 본인이 밝힌 거예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 목사의 얘기에 따르면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울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축 늘어져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미
죽었다,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죽는 아이를 보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글쎄요. 이거는 의문입니다, 의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되죠. 그 전 목사의 첫째 아들의 사망은 의문사네. 따지면.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서는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하나 그 가정에 교회 집사인 경찰관이 개입했다라는 거를 전 목사가 스스로 밝힌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부분이 그때 발생을 해서 아이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단 말이에요. 공소시효가 이제 살인죄가 30년이었죠. 근데 이게 2023년인가 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는데 제가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2006년인가요? 그 이전 사건은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걸로. 거죠. 전 목사가 밝힌 거는 30년 전의 사건이라고 하니까 이미 설령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참 글자 그대로 유감스럽게도 그 자녀분이 죽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강훈 목사의 어떤 성향이나 뭐 정치 개입이나 여러 가지 논란 부분과 별개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정강훈 목사가 사실 그대로 저는 소명하고 밝혀야 된다고 봐요. 성직자 목사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신의 아들의 그 죽음에 한 점 의혹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 근데 아니에요. 그분이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자기가 모시는 하나님한테 뭐 자기한테 까불면 뭐 하나님 죽어 뭐 어쩌고 했다고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게 그런 참- 발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예. 있죠. 이게 과연 성직자로서 이게 그런 소양을 원래 갖춘 사람인가? 네. 그래서요. 이 사건 그 정강훈 목사의 이제 죽은 첫째 아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잃는다는 거는 정말 평생에 있을 수 없는 큰 자식을 아픔이에요. 가슴에 묻는 네. 거죠, 가슴에. 그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사람이 인간이 갖는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만약에 성직자로서 그 아들의 죽음에 그거를 사체 유기를 하고 안매장하는 그 자체도 충격적이고 엽기적이고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게 뭐 30년 지났으니까 이미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그런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납득하기 어렵고 저는 도덕적으로 참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뭐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검찰이 명백하게 이 그 의혹이 제기되고 다시 시민들에 의해서 네티즌들에 의해서 또 언론에 의해서 수환된 정강훈 목사의 첫째 아들의 안매장 사건 그리고 안매장 하기 이전에 기도를 하다가 아이가 죽었다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저는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하여튼 뭔가 의혹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더욱이 성직자인데 목사라고 하는 성직자인데 성직자의 그런 태도가 그런 그리고 이제 행동이 네. 네. 뭐 제 얘기는 언론 보도와 또 권지현 기자를 또 제가 또 이 사건에 관해서 좀 듣고 취재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보다는 권지현 기자가 이제 전문가잖아요. 탐사 보도를 정강훈 목사를 집중적으로 탐사 취재 보도를 해온 기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저간의 나눠야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사정, 상황과 이 팩트, 진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그래요.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아이고, 자, 우리 이전 투구 그동안 이전 많이 투구, 네. 쉬었죠. 서로 네. 우리 감기에 또 뭐 아주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주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예. 이제 우리 전투구 저는 이투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투구 뭐 보통 보면 전프로 2% 뭐 전박사 2박사 하는데 우리는 전투구 2투구
우리 전투구님도 최근에 독감 뭐 저한테 옮김을 당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던데. 아, 루머가 아니고 사실 사실 팩트예요. 예. 저도 그건 이게 뭐 팩트입니다. 좀 이 뭐 이렇게 우리 그 전 직원들이 다 걸렸어요. 아유 정말 사과드립니다. 아, 사과는 뭐 그 사과를 한 박스 배달 강아지하고 이렇게 사과하고 있으면 그게 또 사과래. 네. 자, 하여튼 하여튼 건강 그렇습니다. 잘 챙기시고요. 빨리 그래요. 낫길 좀 하여튼 바랍니다. 수시로 우리 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앞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투구. 네, 이 투구. 네, 자, 이전 투구. 오늘 이전 투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